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제가 이렇게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자였어요. 아빠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남들은 돈도 안 되는 일 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정말로 아빠는 알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배운 게 없어서 철물점 집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빠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간다는 연세대에 합격하고 거기서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신 거였거든요. 항상 아빠는 저에게 딸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남들 신경 쓰기에는 우리네 인생이 너무너무 짧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해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이야.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젊음을 즐겨야 하고 그래야지 늙었을 때 젊을 때 논 그 추억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야. 아빠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아빠는 저에게 항상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다른 아빠들은 술 취해서 자식들한테 손찌검하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엄마보다 더 저희 자식들을 살뜰하게 챙겨주고 항상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저와 함께 나들이를 갔지요. 저는 누가 저에게 소영아,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지체 없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정말로 이상형이거든. 우리 아빠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항상 내가 자기 전이랑 눈 뜨고 나서 사랑한다고 먼저 말해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하고 사랑해준다고 했거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아빠가 유일할 거야. 주변에서도 저를 보고 아빠에 대한 사랑이 정말 유별나다고 대단하다고 해줬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아빠를 좋아했고 아빠가 철물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빠는 충분히 인재였고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철물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기회들을 뒤로하고 가족들을 우선시했으니까요. 저는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이 좋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아빠가 저에게 충고해 주신 것처럼 저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저는 공예사가 되고 싶어 했고 어릴 때부터 철물점에서 철사를 가지고 논 기억을 살려서 금속공예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 평생을 바쳐 사랑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지요. 그 남자는 저랑 운명 같았어요. 대학 연합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거든요. 봉사할 때는 사귀지 않았고 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다가 그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때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 남자는 술이 들어가니까 저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이나 감정들을 토로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시간이 진짜 행복해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하하호호 재밌게 웃고 떠들고 그리고 봉사까지 하고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웃고 재밌게 사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이 남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과 만나서 술 한잔 먹는 게 굉장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중에 하나인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이 순간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지? 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대학생이라면 이런 술자리 자주 가지 않아요?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통금 시간을 걸어놓고 제 핸드폰을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희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모두 기함을 질렀어요. 헐, 진짜요?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대체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래요? 왜? 헐, 통금은 좀 아니지 않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한테 그렇게 일찍 통금 시간을 설정하고 핸드폰 검사까지 한다고? 아니, 반항하지 그랬어. 나 성인인데 왜 이렇게 나를 숨막히게 하냐고. 다들 너무 놀라서 한마디씩 참견을 했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러게요. 하여튼 저희 집안 자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엘리트 집안이거든요. 엄마는 약사이고 외할머니 외가댁 전부 의사 집안에, 아빠는 금융권 쪽에서 엄청 유명한 회계사예요. 그리고 친가도 부동산 재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여튼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형은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고 저도 당연히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성적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나왔지만 한순간에 학력고사에서 미끄러지니까 의대는커녕 인서울도 겨우 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편입시키려고 학교 끝나고 놀지도 못하게 감시했어요. 다행히 편입 성공해서 명문대 갔고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술도 마시고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다들 놀랐고 고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눈망울은 그렁그렁했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식을 왜 그렇게 달달 볶는 것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빠가 항상 저에게 말씀해주신 말을 해줬어요. 제가 뭐 참견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아빠는 연세대 나왔거든요. 명문대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철물점집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장사하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고 싶은 거, 남들의 눈치나 반대에 굴복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기 내세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남자는 놀랐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성숙하시네요. 라고 하면서요. 하여튼 이상하게 그날 그 남자와 오랫동안 술을 마시면서 엄청 수다를 떨었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순수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감정들을 전부 토로하고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그날 이후에도 몇 번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맞은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무려 6년을 사귀었으니 말이죠. 저의 20대는 그 남자와 거의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 전부 너는 좋겠다. 이미 결혼할 사람 정해져 있어서. 진짜 인생의 배필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너는 술술 풀리고 진짜 부럽네. 다들 당연히 저와 그 남자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친이 취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 당신이랑 앞으로 남은 삶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 없는 삶은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충만해졌고 반쪽짜리 내 삶이 완전해졌어.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지지만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당신, 나랑 앞으로 남은 삶 행복하게 지내볼래? 저는 고개를 위아래로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오빠. 오빠가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어.
나도 오빠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항상 같이 있으면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시댁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와, 진짜, 어머님은 대놓고 저를 볼 때, 진짜, 무슨, 길거리에 바짝 마른 개똥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일그러져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하차, 철물점? 나 참,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돈을 얼마나 들이고 내 인생을 얼마나 가져다가 바쳤는데 철물점집 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들아,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도 없었니? 엄마가 뭐 여자 보는 눈 훈련이라도 시켜줘야 했던 거야? 시몬은 제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남친을 디스했습니다. 남친은 아니 엄마, 대체 왜 다 들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도 귀한 집 딸이고, 그리고 철물점이 뭐 어때서 그러는데? 뭐가 문젠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약사의 회계사라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워 진짜. 이건 아니지. 나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처럼 심장 아파. 그러니까 제발 좀 엄마. 엄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남친은 정말 안간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반항한 거였어요. 하지만 기가 정말 센 시어머님은 꼼짝도 안 했지요. 아이고, 네가 아주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 직급 다 떨어지게 생겼네. 니네 이모는 병원장에다가 니네 작은 아빠는 강남 대벽 빌딩 건물주인데 갑자기 철물점집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기가 막힌다. 네 형은 서울대 의대 출신 여의사랑 결혼했는데 너는 인류대학교도 아니고 이류대학에 입학해서 아주 이류도 아닌 삼류. 아니, 저기 밑에 찌끄레기랑 결혼하고 싶니? 이러니까 내가 너를 패면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머님은 정말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피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고 예상치 못한 임신이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이 덕분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시댁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찌나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제 고막을 띄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딸을 임신했는데 에휴, 너는 어째?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쁨을 받고 싶으면 아들을 임신해서 결혼을 하든가, 딸 임신했으면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고 배운 것도 없는 애가. 손녀 머리가 걱정이다. 머리가 걱정이야. 자식 두뇌는 엄마 두뇌를 닮는다고 하던데 이를 어쩌면 좋니? 그렇게 저는 시댁의 핍박에 점점 기가 죽었어요. 남편도 엄마가 무서워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엄마 그만해 이런 소리를 하면 어머님은 어쭈? 아주 이제는 결혼했다고 아내 편만 들고 엄마는 개차반 취급하는 거지?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나 억울해서 죽겠어. 어쩌면 좋아? 하고 정말 난동이란 난동은 다 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배가 불러왔을 때 아이가 갑자기 유산이 되었어요. 제 자궁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갑자기 수축되는 증상이 심해져서 저는 결국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 가져서 결혼한 건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이를 유산했기 때문에 시댁은 저를 더더욱 거슬리는 존재 취급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유산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서울대 의대 출신 동서가 아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와, 진짜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전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지요. 시부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임신했네. 똑똑하고 뭐든지 척척 잘하는 우리 며느리. 아이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멋지다. 진짜 최고야, 최고. 이제 우리 서울대 의대의 며느리가 아들도 가지고 이 시부는 바라는 게 더 이상 없다. 우리 며느리 최고네. 이제 계모임 가서 자랑할 거 하나 더 생기니까 시모는 기분이 너무 좋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솔직히 소외감 느껴지더라고요. 그들만의 세계, 모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위축되고 동서도 제가 무한한 표정을 짓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걸 즐기더라고요. 그쵸. 저는 누구처럼 아이 가졌다가 유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잖아요. 저 뇌생녀인 거 알죠? 아이 두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똑똑하니까요. 알겠죠, 어머님? 그리고서는 저를 쓱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동서는 맨날 저에게 아니 그런데 철물점 하면 어릴 때 놀림 많이 받았겠다. 나 초등학생일 때 우리 학교 전교 왕따가 철물점집 딸이었거든. 그래서 동서만 보면 그 생각이 나. 왕따 철물점집 딸. 와, 진짜 형님 아구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뭔 저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나왔으니까 뭐 이제 부족한 거 없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사람들 개무시하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김장할 때도 저 허리 아파 죽겠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김치 100포기 넘게 시키고 큰 동서한테는 쉬어라. 사람 고치는 소린데 다르면 큰일 나지 않겠니? 작은 며느리는 손 좀 다쳐도 지장 없지만 큰 며느리는 안 되지. 급이 다른데 사람 값어치가 다르잖니. 그건 맞죠, 어머님. 아우, 진짜 뒤통수로 그 둘의 대화가 들리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은근히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게 아주 꼴보기 싫었지요. 저희 남편에게는 너는 참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 골칫덩어리더니 결국에 여자도 아주 네 닮은 어디 한 구석 부족한 여자를 데려오나. 참 너답다, 너다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기고만장하게 살아왔으니 자기보다 못난 대학 가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동생이 쪽팔리고 그 안에도 별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한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지 몰랐습니다. 확 진짜로 마음 같아서는 야, 서울대 의대면 뭐해. 얼굴이 100년 숙성돼서 삐쩍 마른 썩은 꼬랑내 나는 메주덩어리처럼 생겼는데 그 나이에 얼굴에 주름 가득하고 지나가던 애들이 할아버지라고 하겠어? 의사면 다야? 입으로 똥 싸는 것도 아니고 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씻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저는 평생 시댁한테 버림받고 욕먹고 정말 쌩 난리 날 게 뻔했으니까 꾹 참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님이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나마 저희 부부를 인정해주고 저에게 잘해주었거든요. 자식이 의사인데 아빠 건강검진 챙기지도 않는다고 한탄을 하길래 저는 아버님,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건강검진 할인 쿠폰 돌렸거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병원에 가서 같이 받아요. 어차피 저도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요. 그렇게 저와 아버님은 병원에 갔어요. 형님이 일하는 곳이었죠. 큰 동사인 형님이 일하는 병원은 처음 가보았습니다.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자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버님과 함께 검사를 받고 잠깐 병원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검진이 끝나니까 와, 정말 진짜 배가 고프더라고요. 정말 어디 홀린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죠. 그런데 그 옆에서 의사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세상에 저희 형님 이야기였어요. 야, 이번에 표소진 어떻게 됐으려나? 임신했다며. 남편은 알려나? 남편 우리 병원 레지던트였다가 2년 전에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따로 개원했잖아. 아, 맞다. 진짜 대박이네. 둘 다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한 여자는 완전 문란하고 또 한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표소진이라는 이름은 저희 형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이름이 워낙에 특이해서 우리나라에 성까지 합치면 단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병원에 근무하는 표소진이라는 여의사는 저희 형님밖에 없었고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님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진짜 난리가 났지요. 그런 난리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아버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표소진, 걔 아이 아마 남편 아이 아닐 수도 있을걸? 왜냐면 내가 4개월 전에 걔랑 했거든. 아니, 당직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하길래 내가 남편 있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거냐고 물었지. 그런데 상관없다고 하대.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만나서 한잔하고 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걔가 나를 모텔로 데려간 거야. 그런데 동기 애들한테 그 말을 하니까 표소진이가 대학생 학부 시절부터 그런 쪽으로 밝히고 문란한 걸로 엄청 유명하더라고. 어휴. 야, 너도 잤냐? 나도 인턴 때 그 여자랑 잤는데 그래서 나 표소진 결혼식 가서 웃음 나오는 거 참느라 죽을 뻔했어. 그렇게 문란하고 아무 남자랑 다 자고 다니는 애가 거기 가서 세상 조신한 척하고 시댁 사람들한테 꼬리 살랑 흔드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야, 진짜 말도 마. 내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달 전에 걔랑 잠자리 가진 남자가 5명은 됐었어. 걔 진짜 뱃속에 있는 아이 남편 아이 아닐 수도 있을걸? 걔 결혼하고 나서 거의 4년 동안 아이 없었잖아. 내가 듣기로는 남편 정자수가 부족해서 임신이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헐, 빼박이네. 그러면 임신하고 싶어서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닌 거고 그것도 모르는 남편은 아이 가졌다고 좋아하고 표소진은 부자 시댁 사랑 한 몸에 받고 역시 진짜 걔는 똑똑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애야. 확실해.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님은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서는 식판을 갖다 놓고 저에게 말했죠. 며느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너도 지금 이 상황 눈치챘지? 네, 아버님. 저도 똑똑히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뒤에서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는 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지. 그리고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는 판에 이건 아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알려야겠어. 그리고 미안하다, 막내 며느리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왜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그냥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찬밥 취급당한 너한테 미안하네, 갑자기. 그렇게 아버님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님이 형님 임신기념으로 맛있는 진수성찬 해준다고 온 가족 다 본가로 모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죠. 그리고 그 전날 이미 남편한테 상황을 말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좋냐. 그런데 솔직한 말로 형이 그런 일 당하니까 왜 꼬시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에는 본인 마누라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인생 시궁창으로 떨어질 위기가 터지니까 나는 그동안 서러운 마음이 싹 풀리는 기분이네. 이런 내가 못된 건가? 당신,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 감정이었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던 대한민국 자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아주 나락으로 관계가 치닫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웃기다, 진짜로. 저희 부부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진짜로 엄청 솔직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제가 동시에 현관에 들어갔는데 시모는 저를 팍 밀치고 형님만 붙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가 왔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며느리가 왔어. 아이고, 좋아라. 우리 며느리 좋아서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다. 진짜 웃겼습니다. 생쇼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죠. 그때 형님은 입꼬리를 한쪽 싹 올리더니 저에게 마치 너 봤지? 나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는데 너는 별 보잘것없는 집안이라서 이쁨도 못 받고 불쌍하다. 에휴, 불쌍해.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 특유의 사람을 깔보는 그 눈빛이 정말로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아주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나를 무시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무시해. 하지만 나는 네가 진짜 한심하다. 그렇게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고 결혼하고 나서도 처녀 때 놀던 버릇 못 버리고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 네 모습이 진짜 역겹고 불쌍하다. 나중에 너도 곧 참교육당해서 피눈물 흘리며 내게 했던 행동들 후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훌훌 털고 넘겼어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형님이 너무 짜증났지만 그냥 무시했지요.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갈비찜과 각종 음식들이 완성되고 형님은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막내 며느리 딸 가졌을 때는 이런 밥상 안 차려주신 걸로 아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저만 이렇게 맛있는 거 받아 먹으니까 미안해지네요. 동서, 괜찮지? 나중에 동서도 딸 말고 아들 가져서 그때처럼 유산하지 말고 아이 제대로 가지면 어머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저의 아픈 부분인 유산이라는 이야기를 툭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 진짜 재수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못 참고 형님의 머리끄댕이를 잡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때 갈비찜을 먹고 있는 형님의 뒤통수를 아버님이 딱 때렸어요. 순간 갈비찜 양념이 형님의 얼굴에 찍 묻었고 형님은 당황해서 고개를 들고 아버님에게 아니,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대체 왜 제 뒤통수를... 네가 밥이 넘어가냐? 내가 저번에 동심병원 갔다가 막내 며느리 데리고 건강검진 받다가 아주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내 아들 아이가 맞냐? 아니 아빠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임신한 와이프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표소진, 네 의국 동기들이 말하는 거 다 들었다. 너 4개월 전부터 김동식이라는 남자랑 잠자리 가지고 영상의학과 35살 김구식이라는 놈이랑도 잤다며. 너 우리한테 3개월 전에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니? 병원에서는 네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들 살살 꼬셔서 네 욕구 푸는 걸로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네가 흔한 이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우리 집안이 잘 사니까 우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동서보다 더 잘 보여서 재산 다 가지고 가고 싶었냐? 그래서 4년 동안 임신 안 되니까 다른 남자 씨를 받은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남의 말을 듣고 며느리를 의심하냐고, 당신 미친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버님도 아빠는 왜 가족 말을 안 믿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화를 내는 거냐고 난리가 났지요. 아주버님은 내 아내 깨끗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평생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달려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의심해? 아이 태어날 때 유전자 검사하면 될 거 아니야. 가서 유전자 일치하면 아빠 무릎 꿇고 아내한테 사과해. 그래, 일치하면 내가 사과하마. 대신 일치하지 않으면 너네 부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형님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어느 하나 기뻐하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앞불사 친자식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시모는 뒷목을 잡고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진짜 위아래로 흔들면서 10원짜리 욕을 냅다 박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열받아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빠가 한 말이 맞았다는 거야? 아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당신이 그 고양이였어? 세상에, 진짜 미쳤구나. 그리고 아버님은 너네한테는 내 재산 1절 안 줄 거다. 너네들 서울대 의대 갔다고 기고만장하고 부모님 건강검진도 안 챙겨서 막내 며느리가 챙기게 만들고 아주 이 지경까지 잘 왔네. 잘 왔어. 니네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천벌받은 거야. 큰아들 너야말로 작은아들한테 사람 보는 눈 키우라고 하지 말고 너나 여자 잘 골라라. 그리고 며느리야, 너는 이제 앞으로 망신살 껴서 어떻게 하니? 내가 너 근무하는 대학병원 의료진들한테 이 사실 다 말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이지 마. 불결한 거사. 아버님은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셨지요. 막내 며느리야, 미안하다. 철물점 집안이라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를 많이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무시할 대상은 네가 아니었구나. 참, 우리 막내 아가가 가장 진국이었고 소신있게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아주 멋진 며느리였어.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내가 너한테 막말하고 정말 미안하다.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인성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미안하다.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상하게 사과를 받으니까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 눈물이 주르륵 났던 것 같아요. 서러웠던 것들이 다 풀렸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드디어 저를 인정해 주시네요.
제가 인류대학 못 갔다고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어때요? 제가 여자 하나 잘 데려왔죠? 이제 형보다 저를 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승리자이다. 우리 부부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깟 명문대 의대에 간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집은 이미 돈도 명예도 다 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남편도 아버님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센 어머님은 끝까지 저희한테 사과를 안 하다가 결국 큰아들이 이혼을 하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막내 며느리가 제일 낫네. 미안하다. 라고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역대급으로 세게 한 방 먹였어요. 아주버님에게요. 형이나 여자 보는 눈 길러. 형이 인류 강조했지? 힘들 때 웃는 게 인류야. 웃어. 그딴 썩은 표정 짓지 말고. 안 그래도 썩은 메주처럼 생겼는데 인상까지 찌푸리고 있으니까 으깬 메주처럼 보이니까 더 웃기잖아. 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아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원통쾌하게 한마디 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험난한 시댁 생활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들이 저희를 더 이뻐해주고 저희를 조심스럽게 대하네요. 참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더니 약간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뭔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기뻤네요. 에휴,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가 다르면서 사람들 속이고 뒤에서는 더러운 짓거리 하는 삶은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다 들통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